운전자 하신 사람 운전자 안 걸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가요? 운전자분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상황 기억하시나요? 하면은 잠깐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경찰에 출석한 문다혜 씨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사고 13일 만인데 이게 지연 수사가 아니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연 수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론 13일 만에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경찰 수사가 보통은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이 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모든 진술을 모아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할 내용이 아주 많은 복잡한 사건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를 뭐 여러 번 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혐의를 특정하기가 그동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서 문다혜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죄만 적용을 할 것인지 위험운전 치상까지 적용을 할 것인지 수사기관으로서는 확인이 필요했을 것이고 9일에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합의가 된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가 또 전달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는 합의를 하고 일단 의사만 통보를 한 상황인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택시기사님의 얘기를 듣고 피의자인 문다혜 씨와 이 일정을 조율을 해서 지금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아주 지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문다혜 씨 경찰 출석 당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상 보신 것처럼 죄송하다 이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석 직후에 기자단한테 사죄문을 전달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 깊이 반성한다.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했다. 사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사죄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직접 읽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글로 전달을 한 걸까요? 사실 읽지 않고 써서 제출을 한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석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또 취재진이 몰려있게 되고 문다혜 씨가 사실 그동안에 정치인이었다거나 공적인 활동을 해왔던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두렵고 좀 힘들 수는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면으로 쓴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 내용상으로도 피해자분에 대해서 사과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킨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사과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과문으로 배포를 할 거였다면 이것은 사건 초기에 SNS라든지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초기에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초기에 하지 않는다는 점도 많이 비난을 받았었는데 사과문으로 할 거였다면 초기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점은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뚜렷하게 이제 본인이 어떤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인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의 좀 분노를 조금은 사귀지 않았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떠나서 원론적으로도 그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과문에서 보셨듯이 문다혜 씨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나흘 뒤인 지난 9일 피해 기사와 합의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문다혜 씨가 손편지를 전했다고도 합니다. 채널A 취재진이 피해 기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를 했다가 그러려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나죠. 그 눈이 감기 정도인데서 내 장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는 했다고.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 필요합니까? 병원에 몇 번 가면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이건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네, 택시기사가 사고 당시에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문다혜 씨 처벌 수위에도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아마 형사합의 조건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죄의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될 텐데 음주운전죄라고 하는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갈리거든요. 지금 문다혜 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0.08% 이상 0.2% 이하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간의 처벌 수위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문다혜 씨가 만약에 초범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초범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고요. 징역형이 선고될 것 같지는 않고 벌금형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지금 음주운전이 밝혀진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저 수준 벌금인 500만 원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예상으로는 7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다혜 씨 이번 음주 사고 과정에서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차 등 음주운전 이외 혐의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혐의들도 경찰에서 좀 조사가 된 겁니까? 아마 이번에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위반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이 조사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문다혜 씨한테 본인이 운전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맞는지 그 부분 인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CCTV 화면이나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신호 위반이라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